그리고 제 경험상 중요한 거 하나는요. 이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작하는 게 좋아요. 시장이 좋으면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사람이 감정적으로 변하거든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정말 내가 실력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잡고 그 방법으로서 활용을 시작한 다음에 시장이 변해서 연속성을 가지면 되는 거지, 시장이 좋을 때는 사람이 뭔가 하기 다급하고 막 어디서 돈을 끌어오거든요. 그거보다 시장이 안 좋을 때, 느릴 때, 내가 물건을 많이 고를 수 있을 때, 매수인에게 유리할 때 이런 경험을 가지면은 어떨 때 시장에 진입하는 게 좋겠다란 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부분 반드시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요즘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젊은 분들, 제 입장에서 어린 분들을 보면 뭐라도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요. 저는 그 당시에 그 몰랐던 그것들 때문에 그 기회비용을 시간, 에너지, 스트레스, 돈으로 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질문들을 하세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난 아직 돈이 없다. 그리고 지금 바쁘다. 부동산 투자를 할 시기가 아니다. 나는 방법이 없는 거냐? 그러면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이게 오늘 영상 내용이 제가 2년 전 정도에 한번 다뤘던 영상인데, 2년 전에는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거부감이 심할 때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연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걸 효과를 많이 누렸던 이유는 제가 그만큼 진지했기 때문일 거예요. 굉장히 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자, 지금 난 투자금이 없다, 돈이 없다, 하지만 부동산 공부는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되고자 만드는 영상이니까 한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잠실 S죠. 예를 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말에 보면은 19억 8천, 거의 하단에 19억대가 있습니다. 19억대. 하지만 제가 현장을 다녀온 다음에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18억대 물건이 있었고 18억 5천짜리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 물건이 18억 5천에 안 팔린 거예요. 그 물건은 안 팔리고 넘어갔었는데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기록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제 물건 일지 같은 거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를 적어두고 제가 실제로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이 물건을 샀으면은 얼마에 샀고, 대출은 어떻게 받고, 또는 전세는 얼마를 낄 수가 있고, 몇 년을 가져갈 거고, 이런 걸 적는 거예요. 물론 이게 허황되게 많이 적어봤자 소용이 없는데 지금 내 상황에 맞춰서 적어야 되는 건 맞아요. 쉽게 얘기해서 가상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 다니면 너 도대체 뭐 하고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목적성이 없이 나가면은 나가서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저는 목적성이 항상 있어요. 전세면 전세, 월세면 월세, 매매면 매매. 이것도 안 되면 가상으로 정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단지를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나가면서 내가 만약에 이때 이런 선택을 했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 샀으면 19억, 아니 20억, 지금이면은 24억, 4억 벌었네. 이렇게 부동산은 절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누군가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 어떤 물건이 팔렸는지, 혹시 전세가 낀 매물인지, 대출이 얼마가 나왔는지, 세금은 얼마가 나오는 건지, 매도할 때 잘 팔리는 건지,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는 건지, 이거 전부 다 계산하셔야 돼요. 이러면 당연히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나가는 게 여기 맨날 보여드리잖아요. 여기를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창동, 그리고 상계, 중계, 하계 여기만이 아니고요. 여기도 자주 보여드리잖아요. 아파트 밭이잖아요, 밭. 여기는 볼 게 많거든요. 여기를 쭉 다니면서 제일 저렴한 매물을 찾는 거예요. 그냥 일과예요. 제일 저렴한 매물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가상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들으시면 감이 오겠지만 일반적인 분들이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고요. 시간이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엄청 진지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 하면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거리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걸 시작한 이유는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자산시장은 거래를 많이 해본 사람이 실력이 좋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영역이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많이 해본 사람이 실력이 좋아요. 물론 실제 거래를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데, 부동산은 주식에 비해서 거래를 해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아마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하시는 분에 비해서 거래를 1000배? 많게는 10,000배 이상 하지 않을까? 이게 상대가 안 되잖아요. 클릭으로 거래하는 거랑
가서 계약서 쓰고 세금 내고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제 입장에서, 저란 사람 입장에서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서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데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보니까 전부 다 입지 공부하고 있고 인구수 세고 있고 사람들 GDP 재고 있고 또 뭐합니까? 시장 타이밍, 지금은 사야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근데 저도 얘기하지만 이거 못 맞추잖아요, 사실 시장 타이밍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그건 그 사람 생각이죠. 제 채널은 제 생각이고 내 생각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몇 년을 꾸준히 했더니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되게 아쉽거나 아니면 되게 다행인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지방까지 펼치면은 잘못 투자했으면 망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그 물건 샀으면 진짜 망했다. 저한테 오피스텔, 지산, 생수, 빌라 질문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대로 답변 드릴게요. 저는 경매로 싸게 받아서 수익이 나면은 단기간 내에 팔지 그런 물건들은 장기간 가져가지 않습니다. 아쉽다는 댓글 많이 달렸어요. 너 투자 제대로 하는 거 맞냐? 나 지금 그걸로 수익 구간이다. 크크크 역시 가짜네. 이런 거 진짜 계속 달렸거든요. 물론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가상 투자를 해봤기 때문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있죠. 오피스텔이나 생수기나 빌라나 뭐 이런 거 있죠. 지역주택조합도 마찬가지고. 얘네를 내가 가상 투자 방식으로 적어놓은 다음에 추적을 해보면은 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되는데 안 팔리거나 수요가 빠지면 완전 물려버리는데 여기 내 돈이 물리면 탈출이 안 되고 부동산은 세금 게임이기 때문에 한 곳에 물려버리면 다른 플레이를 못해요. 그러면 기회비용을 또 날려야 됩니다.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펼쳐놓고 가는 거예요. 가서 경매 물건을 참고를 하던 아니면 실제로 나와 있는 물건을 참고를 하던 적고 내가 이걸 샀으면은 비용은 얼마, 기간은 얼마, 나중에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2년의 간격이 걸리는데 제가 해놓고도 야 이거 나 같은 백수 아니면 이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확실히 심리적으로 이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거 진짜 아쉬웠다. 그런데 그렇게 쭉 하다가 저한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물건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신정동에, 양천구 신정동에 현대아파트인데 여기를 제가 처음 나갔을 때 물건이 6억 아래였어요. 제가 여길 처음 갔을 때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물건이 잘 안 팔리는 딱 그 시기였는데 6억 밑에 물건이 있었어요. 근데 전 스스로 너무 비싸. 그리고 나한테는 무리야. 난 이거 못 사라고 제한을 걸고 가상투자 목록에 적어 넣었는데 이게 2배가 넘게 오르더라고요.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은 저는 따져보면 그때 살 수 있었어요. 왜냐면 대출이 다 풀려 있었거든요. 무서웠던 거죠. 그런데 그 물건, 6억 밑에 물건은 초급매였어요. 다른 물건들이 6억 2천을 부를 때 혼자 5억 8천인가 요 정도 불렀었거든요. 진짜 급한 분인데 요 내에서 목동으로 옮겨가시는 분이었어요. 잘 돼가지고 던지고 나가시는 분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대출을 땡겨 쓰고 이거저거 다 했어도 좋은 승부수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가 놓친 게 뭔지 기회는 어떤 느낌인지 맞출 순 없어요. 이런 경험들을 몇 년 동안 쌓다 보니까 저는 그 가상 투자가 저한테 엄청 도움이 됐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실제로 거래를 많이 하면서 이게 서로 섞였죠. 실제로 거래를 많이 하면서 내가 내 감정이입까지 한 실제로 하는 것처럼 정말 진지하게 노력을 한 가상 투자가 더해지면은 경험이 되게 풍부해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 이걸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추천을 드려봤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하다가 안 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바보짓이죠. 할 것도 아닌데 나가서 막 정보 구한 다음에 혼자 계약서 쓴 것처럼 막 상상을 해가지고 물건 목록을 적고 보유 기간을 가진 다음에 세금 계산하고 비용 계산하고 내가 살 수 있었는지 여부 쓴 다음에 나중에 수익 창출되면은 실제로 그 매물이 그 정도에 팔렸는지 동호수 다시 나와서 또 따진 다음에 양도세 계산까지 하는 걸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할까요? 저는 안 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전 투자자 관점이란 말이에요. 저는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라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내 집 마련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런데 질문들을 요새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왜냐면 꽉 막혀 있잖아요, 시장이. 뭐가 할 게 없는데 공부는 하고 싶고 실력은 늘리고 싶으니까 답답해 하셔서 제가 좀 요거를 공유를 드렸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실력이 늘어요. 다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예전과 지금 시장이 다른데 실전과 병행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실전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가상 투자만 하게 되면 진지함이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린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실전 투자를 하면서 이걸 같이 하게 되면 감정이입이 더 잘 되고 내가 실제로 투자하는 것처럼 훨씬 더 몰입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